자, 상담사가 내담자를 이제 따뜻하게 맞이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반응. 이제 어떤 거냐? 첫 번째는 이제 내담자에게 일반적인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특히 신체적인 것들을 언급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젊으셔서 면역력이 좋으시네요. 이제 이런 부분들, 이런 것은 잘못하면은 이제 이 내담자의 그 심리적인 것을 들어가는 부분에서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뭐라 그러나 반응을 하는 것은 이렇게 삼가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상담자가 얘기를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 속에서 이제 일반적인 이야기들이 뭐냐 그러면 이런 거죠. 제가 뭐라 그럴까, 공부한 것과 사회 경험한 것들을 토대로 제가 상담을 사회 경험을 토대로 이렇게 다리꿈님을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 부분이 해서 여기서 공부를 병행한 것과 사회 경험을 토대라라는 것은 그렇게 치료적인 단어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안녕하세요. 제가 이렇게 다리꿈의 수련 상담사입니다. 수련이 아니라 수련 상담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그 다리꿈님의 그런 어려움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박사님하고 같이 제가 자문을 구하면서 상담을 진행할 겁니다. 이렇게만 딱 하면 돼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걸 우리가 사회 경험을 토대로 상담한다라는 것이 이거 자체가 사회 경험적으로 우리가 상담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저한테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셔야 저도 거기에 대한 학문적으로나 뭐 정보에 맞춰서 많은 전달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말도 이제 봐봐. 이 지금 부분에서 당신이 얘기를 많이 해줘야지 내가 학문적으로, 이게 지금 우리가 상담을 하는 것이 학문적으로 뭐를 하는 건 아니에요. 연구를 하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말은 불필요하고 정보를 맞춰서 전달해줘. 정보 전달이 상담이 아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는 초기 내담자하고 얘기할 때 상담자가 해서는 반응이 안 된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이제 상담사가 해서는 안 되는 반응이 뭐냐면 다리꿈님이 내담자분이 미래가 창창하잖아요. 젊으시잖아요. 이렇게 이제 그 과도한 긍정 이런 것들을 해버리면 희망이라는 것도 있고 저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런 부분인데 이러면 굉장히 내담자들이 싫어해요. 뭐냐면 희망적이다. 자, 당신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수치감을 느끼고 있어요. 제가 굉장히 부끄럽거든요. 그러면 수치감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부끄러움이라는 것은 이제 그 감정을 제가 덜어드리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하는 것이 내담자에게 굉장한 자기의 감정을 꺼내놓는 것에 대해서 내가 뭐 잘못했구나 느끼지 말아야 한다. 내가 느끼는 것 자체가 잘못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과도한 긍정을 상담자가 하게 될 때 내담자가 내가 이러한 감정을 느끼거나 경험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뭐라 그럴까, 해서는 안 되는 반응이다. 자, 상담사가 그 다음에 이제 해서는 안 되는 반응,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상담사 입에서 제가 이게 몇 번째 사례입니다. 제가 좀 어설픈 면이 있지 않아 부족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세요. 이런 말은 내담자에게 신뢰를 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냥 얘기하냐면 제가 여기 수련기관에서 대학원을 졸업하고 좀 더 상담을 더 좀 잘 진행하기 위해서 수련 상담사로 자문을 구하면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돼요. 그 한마디로 부분에. 그래서 혹시나 상담 진행하다가 혹 이제 어떤
동의하기 어렵거나 조금 불편하신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그 부분을 같이 합의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훨씬 더 내담자에게 신뢰로운 라포 형성에 도움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자, 상담자가 해서는 안 되는 반응. 이제 내담자가 처음에 이제 본인이 어떤 부분이 힘드신가요? 상담사가 물었을 때 이미 이제 얘기를 했어요. 내담자가. 제가, 나는 좀 이렇게, 공감을 좀 받고 마음을 다독이는 걸 좋아하는데, 아내가 뭔가를 계속해서 딱딱딱 이렇게 이제 정의하고 이러면은 그런 부분에서 충돌이 좀 되고 많이 심하게 싸우고 다투고 이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상담자가 그 부분에서 어떤 부분에서 충돌이 생길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충돌되는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충돌되는 이야기들을 이제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서 상담자가 이제 이 그 충돌되는 부분의 지점을 얘기할 때 내가 이 질문을 하게 되면 내담자가 되게 기분을 상하거나 힘들다고 생각해서 너무 이것도 긍정화를 시켜버리면 굉장히 내담자 쪽에서는 답답하게 느껴요. 왜 상담자가 들어가지를 못하고 계속 맴돌고 주위에서 있을까? 그러니까 상담자들은 내담자가 상처받고 힘들까 싶어서 있는데 이미 이 내담자가 앞에 부부 상담을 3회기를 받고 연계된 내담자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연계를 해서 본인의 분노를 다루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상담자가 계속 막 이게 조심스러워서 계속 빙빙 돌면서 이렇게 있을 때 내담자들은 왜 이렇게 들어가지 못하시고 계속 제자리에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얘기를 일회기니까 말은 못하죠. 그러나 제가 내담자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답답하다 그래요. 상담자들이 그러고 있으면 왜 계속 같은 말만 물어보고 똑같은 말 또 물어보고 똑같은 말 또 물어보고 왜 계속 그러냐. 잡고 딱 들어가면 될 텐데 나는 준비가 되어 있는데 나는 이 부분에서 뭔가 도움을 받고 싶어서 왔는데 왜 계속 같은 말만 해서 이거 하지 마세요, 이러세요 이렇게만 이제 얘기를 하는지 답답해 한다. 그래서 내담자들은 준비되어 있다. 다만 이제 이런 내담자들 어렵죠. 굉장히 우울증이 심하거나 그 다음에 또 정신으로 통합하기 어려운 내담자들은 자꾸 들어가기가 어려우니까 현재 기능적인 부분들을 물어보는 것을 다양한 측면으로 물어봐요. 하지만 그러지 않는 내담자들은 특히 이제 가정폭력이라든가 이렇게 왔던 내담자들은 본인의 이 분노에 대한 것을 다루고 싶어 해요. 왜? 가정을 지키고 싶으니까. 그래서 그를 잡고 앞에 상담에서 했던 내용들을 잘 이렇게 연결해서 상담자가 질문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